제가 이분들 알게 된 게 이동식 주택 철골 쪽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골조만 사실 부탁하려고 했었거든요. 이런 거를 보고 연락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모델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 욕심이 또 끝이 없잖아요. 크고 넓은 데를 원하고. 완공된 사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예정에도 없던 다락까지 생겼고요. 뒤에까지 달아내서 총 24평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견적은 처음에 3천만 원 내주셨는데 실제로 저희는 4천 이상, 4천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예정이 없던 다락을 넣었으니까 한 5, 6천 정도. 여기 그 사장님이 견적 내어주신 거 한번 볼게요. 포크레인 바닥 정림이 100관 2일 100만 원. 기초각관 42만원, 100관 200만원, 수도 50만원, 기초각관 280만원, 100본, 시험관 본 38,000원, 30본이니까 114만원, 구조목 이걸 2x6라고 하는데 100본에 96만원, 다루기 30본 78만원, 편백 루바 315만원, 지붕 판넬 400만원, 그리고 전기공사 240만원, 화장실은 인건비 포함 200만원, 그리고 인건비 목수 20만원, 장비비 5만원 해서 인건비를 하루에 20만원에 3명에서 4명. 그래서 공사 기간은 기초 및 뼈대 그리고 내장 붙임 지붕까지 가능합니다. 이것만 하면 예상은 15일에서 20일, 한 달이 안 걸리죠.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인건비 정리하면 저희 쪽만 25만원, 15가 기본이며 점심 제공 기본, 숙박 기본입니다. 전기, 화장실, 수도, 보일러 이건 인건 화면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정리하면 2명에 20일 800만원이네요. 이것도 늘어나봐야 5일, 줄어봐야 5일입니다. 그럼 제가 맥시멈으로 잡아도 인건비가 900만원, 진짜 엄청 썼다 그래도 1000만원 나온다는 얘기예요. 과연 1000만원 내로 공사를 끝냈을까요? 한번 보시죠. 총 비용이 2,990만원, 3천만원 안쪽으로 공사를 다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계약서 쓴 거고요. 8월 1일에 계약을 했고요. 이분이 경남 합천군에 사시는 분인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반대한 것 중에 하나가 멀리 있는 사람을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가격이 다른 견적 내주신 곳은 6천만 원에서부터 7, 8천만 원까지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압도적으로 너무 저렴했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서 해줄 수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곳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계약서 쓰고 아버지도 직접 만나고 얘기가 잘 돼서 바로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고요. 공사 기간 보면 25일간 기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맥시멈 한 달 반으로 잡으면 될까요? 그러면 9월 초면 다 끝난다고 예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죠. 아까 나왔던 일당 부분 나오고 인건비 정산은 단위 공사 끝나면 즉시 지급한다. 저희는 주마다 지급을 했어요. 여기 나오죠. 인건비 정산 일주일 단위 정산하고 일일 이력 공급 대장을 작성한다. 식대 및 숙박에 관하여 건축주가 지급한다. 저희가 모텔을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달로 잡아드렸는데 나중에는 이제 공사가 곧 끝날 것 같아서 하루하루 아니면 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공사 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한 3달이 걸렸어요. 숙박비를 차라리 달로 했으면 저렴하게 줬을 텐데 일일이 주라든지 줬기 때문에 예상보다 숙박비가 많이 나왔고 일회성 재료는 건축주가 직접 구매한다. 하자 보수 이행, 지붕 누수 타일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할 시 즉각 보수를 하고 건축주에게 따로 정산을 하지 않는다. 하자 수 기간은 끝나는 9월 1일부로 1년간 하자를 책임진다. 지붕과 누수와 타일 하자 외에 관련하여 직영 건축이므로 건축주가 꼼꼼히 관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며 벽면의 누수 및 단열은 공사 측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벽면은 책임 안 진다고 나와 있어요. 모든 건축 재료는 구매하기 전 공사 측과의 건축주의 사전 협의하에 구매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계좌번호랑 이제 제 인적사항 적어서 서로 사인을 했고요. 멀리 있으면 하자 해주기도 힘들고 해달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미래 건축주분들은 진짜 가능하면 가까이 있는 데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면을 잠깐 보면 여기가 한옥집이고 여긴 창고고 이렇게 짓기로 했어요. 건물 배치 나와 있고요. 소매점으로 해서 근린생활시설, 화장실은 여기 위치이고 렌타 16 오수계도 1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고요. 정면도 처음에는 박공지붕으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사진 있죠? 이 모습에 제가 반해서 평지붕으로 바꿨습니다. 평지붕의 단점이 꽤 있죠.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측면도, 좌측면도, 소매점, 그리고 바닥
단열재 쓰고 철근 콘크리트 기초하고 벽에 볏짚 보드 쓴다고 석회랑 황토미장. 이것도 제 블로그에 공유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가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가격이죠. 자, 이제 보시죠. 아까 2,9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견적을 내주셨는데 이거는 전화통화로는 약 2,600만 원 정도인데 여기는 아직 뭐 모래라든지 상세한 정보들이 지금 안 들어간 거예요. 뭐 화장실인지 여기 빠진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너무 저렴해서 여기 업체를 이용하게 됐고 기간도 일단 짧았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 금액인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저희가 총 비용이 1억 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변수가 있었죠. 저희가 다락이 예정이 없었는데 다락을 넣었고 귀가 얇아가지고 300만 원만 추가하면 다락 넣을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냐 해서 넣었다가 수천만 원이 더 추가가 됐고, 증축은 저희가 하고 싶어서 원래 16평이었는데 8평은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증축될 때 비용이 얼마 정도 추가가 될 거냐 물어봤을 때는 5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하여튼 비용은 1억이 들어갔고요. 저희가 그분들이 이제 숙박비, 아까 모텔비 굉장히 협소하고 이렇게 좋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지내주셨는데 원래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공사가 3-4달 정도 되다 보니까 이 비용 달방으로 끊으면 한 30-40만 원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방을 나중에 2개 빌리기도 하고 그래서 비용은 이렇게 나왔고, 식비 참 포함해서 260만 원 정도, 그리고 자재비가 6천만 원. 여기에는 이제 포크레인 렌탈한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고, 순수 인건비만 3,800만 원 나왔어요. 보통 하루에 3명이서 일했을 거고 일당 20이니까 평균 한 63일 정도 일하셨다는 게 나오네요. 뭐 중축을 했고 중간에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예상을 25일 정도 하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중축이랑 추가했어도 저는 한 40일 정도에는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더 늘어났고, 자세한 내역은 여기 있습니다. 전 견적이랑 비교한 건데 제가 간단하게 초반에 이렇게 써주셨지만 실제로 기초공사를 봐도 기초공사를 180만 원, 시멘트 20루베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인건비 빼고 재료비만 봤을 때 석분은 저희도 이제 이렇게 많이 들어갈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고, 철근 자재, 인건비 제외 자재비만 4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80만 원이랑은 차이가 있죠. 그래도 기초공사 이 가격이면 뭐 저는 비싸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벽체 다 비교해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몇 가지만 보자면, 창호하고 타이백, 여기 보면 창호가 150만 원, 창호는 이중창호로 했을 때 이 정도 들어간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들어간 돈은 80만 원. 편백 로바 비용이 굉장히 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완교수 단열을 위해서 저희가 완교수 벽체랑 뭐 지붕에도 들어갔는데 완교수시 350호가 들어갔어요. 비용만 해도 이게 저렴하게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400만 원, 건축 설계비는 저렴하게 잘해주셔서 200만 원에 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7월 27일에 저희가 부품, 다카리라든지 용접봉, 실리콘, 목공본드, 우레탄 폼 이런 거 다 구입을 해놓으라고 해서 미리 인터넷으로 다 구입을 한 거고요. 배송비도 주고 집세를 20일만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25만 원을 입금시켰습니다. 실제로는 60일이 넘게 썼죠. 저희는 소장님이 포크레인을 운전하실 수 있다 그래서 포크레인을 아예 한 달 렌탈을 했어요. 배송비 5만 원 포함해서 205만 원에 한 달을 렌탈을 했고, 산재보험비가 1만 1,440원, 그리고 추가 측량하는데 6만 9,300원. 측량하는데 거의 100만 원 정도 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인건비 1주차인 이 정도 들었고, 포크레인에 넣는 기름값 5만 원, 말통도 따로 샀고요. 레미콘, 시멘트, 기초공사 하는데 10만 5천 원. 정화조 차량 저희가 그분한테 안 맡긴다고 하니까 오늘 기름값이라 달라고 해서 2만 원 줬고, 건비하고 자재가 8월 15일 날 250만 원. 자재비 외장, 내장재가 726만 4,500원. 주 접지봉에서 34만 5천 원. 구조모 편백 루바 쓰기 291만 5천 원. 그리고 또 추가로 구입한 징크 아연나비 난연 2급 벽체 390만 원. 완교수
200호 시켰던 걸로 기억하는데 260만원, 코팅 장갑이랑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BT 아시바 129,800원, 지철단식 49,500원, 징크 운반비만 18만원 줬고요. 지금 이거 구입한 거 운반비를 준 거예요. 그리고 배송비만 타이백이라고 왕겨수 감싸는 거 방수되는 부직포, 창호하고 또 타이백 같이 해서 이건 창호 값이죠. 그리고 인건비 나가고 또 자재비 33,000원, 시공자분들 숙소비 25만원, 철근 타카 35,400원, 자재 배송비만 12만원 주고요. 실리콘 추가로 구입한 거 55,000원, 음료수 100원, 종이 앵글, 코너 보양제 1,200원, 아연곽관 64만원, 아라우 코아판 이것도 제가 친환경으로 쓰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최고 저렴하게 할인하는 거 구매한 게 63만 3천원. 제가 돈을 아끼려고 무지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감독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용접봉 61,400원, 인건비 또 들어가고요. 숙박비 추가로 들어가고 창호 33만 1,100원. 보일러도 이거 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한 거예요. 보일러 시공하시는 분은 인건비만 또 따로 45만 6,200원, 캐 61만 1,000원, 석kin반비 10만원, 지게차 이걸 또 내려야 되니까 7만원, 그리고 문 97만 5천, 황토는 1톤에 톤백으로 구입하면 10만원, 모래는 2.5톤 11만원, 그리고 양 사장님이랑 인건비 들어가고 또 방세가 15만원 또 들어가고, 창문 운반비만 20만원, 방화문 문 배송 타입 치는 용지, 상암 보일러 배관 배송비 9만원, 인건비 하고 재료비 포함해서 200만원, 왕겨솥도 추가로 구입한 게 48만원, 왕겨솥 운반비 7만원 따로 주고요. 또 방세 또 15만원 나가죠. 아시바 또 추가로 빌려서 11만 1,000원, 인건비 또 상해서 주고요. 식비도 나가고, 편백나무 또 추가해서 56만원, 아시바 또 렌트해서 12만 1,000원, 피스 자재비, 전기 자재비, 식비, 방세 또 3일 주고, 황토 대리석 이것도 중고나라에서 구입한 건데 이게 몇 개 깨져서 왔어요. 그래도 저는 이거 구입한 거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성비 좋게 구입을 했기 때문에, 새 거로 구입했으면 한 2,300만원 줬어야 되는데 50만원에 잘 구입을 했습니다. 운반비만 24만원, 그리고 상차할 때 실을 때 6만원, 하차할 때 7만원, 지게차 비용 줬고요. 총 87만원 들었는데도 저는 이건 싸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6만원 드리고 모래랑 황토 구입하고, 타일, 화장실, 타일 저희 그러니까 황토 대리석도 타일 시공하는 사람이 따로 하는 거여서 타일 시공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분 30만원씩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하시는 분은 15만원, 그렇게 해서 0.51에서 15만원, 또 숙박비 10만 5천 들어가고요. 방 2개 3일. 숙박비도 제가 이게 아주머니랑 엄청 흥정해서 진짜 깎은 거예요. 깎아서 최대한 아껴 쓴다고 아껴 쓴 가격이고요. 자재비 150만, 투바이드랑 편백 몰딩 구입한 거, 데크 나무랑, 여기 보면 30, 각재랑 실링 테이지라고 나와있고, 포크레인 운송비 3만원, 아연곽 만원 또 추가됐고요. 배수관 운임비 47만, 왕겨수 60호 또 추가로 구입해서 72만원, 왕겨수 운임비도 7만원. 지금 식비랑 막 섞여 있는데 여기 현금으로 제가 계좌이체 한 것들은 여기다 적어 놓았고, 또 카드로 또 계산한 게 뒤에 있어요. 구입한 거 인건비 10만원고, 숙박비가 또 들어가고, 자재비, 징크랑 도어 2개라고 나와있네요. 고창 황토 몰탈, 백토 몰탈 운송비, 엔진톱 나무 자를 하루 썼었고요. 20만원, 나무 자재비, 스기목 편백나무 반은 실내, 스기목은 외장만원, 그리고 차 기름값 5만원 드렸고요. 이분이 1톤 트럭 차로 이것저것 많이 운반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름값 드리고, 일용직 하시는 분 일단 13만원씩 매일. 이때는 두 분이서 전반장님이랑 이 일용직 하시는 분 둘이서만 일했었거든요. 또 인건비, 반장님은 하루에 20만원씩 해서 월수 토일 80만원 드리고, 레미탈 대포 2만원, 일용직 인건비 13만원씩 8일 19일, 원격 투포 서비스로 받았다고 나와있네요. 19만 6천원, 왕겨수 배송비 4만원, 식사한 거하고 일용직 인건비 이틀 2명 오셨나 1만원, 모래 자주유비 또 드리고, 일용직 인건비, 스기목 자재 운송비, 숙박비 7일 10만원 추가하고요. 변기 세면대 이것도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고요.
다락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20만원. 다락은 사실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만들긴 했는데 일단은 높이가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나오질 않고 너무 아쉬운 거는 이거 만들고 나서 단 하루도 사용하질 않았어요. 지금 다락에 보일러까지 설치해둔 상황인데 증축해놓은 방도 쓴 적이 한 이틀 정도 있나? 손님들 왔을 때 그러니까 사용 빈도가 너무 낮아서 굳이 그거를 돈 이렇게 많이 들여서 했어야 됐나 그런 부분 좀 아쉬움이 남아요. 언젠간 또 쓸 날이 있겠죠. 그리고 SPC 마루를 자재비만 85만 1,000원을 줬는데 이거 시공을 친구가 한 일주일 가까이 저랑 시공을 해서 4일 시공비 12만원, 포크레인 45만원. 이 포크레인 가격이 원래 50만원이 좀 저렴한 거는 작은 거를 저희가 빌려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흥정해서 이 가격에 했고요. 또 예약을 17만원에 걸어놨고 자재비, 전기, SPC 마루, 운반비 8만원, 아연강판 46,000원. 이것도 저희가 20만원어치 아양광판 자재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게 없었다면 한 44만원 정도 드는 건데 추가해서 썼고요. 실리콘하고 철판날 추가로 구입하고 이건 사실 빼도 될 것 같아요. 보일러실 흡음재는 소음 나지 말라고 구매한 건데 크대 운송비 3만원, 또 숙박비 4일 7만원.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뭐 2만원 15,000원 꼴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도 총 숙박비가 120만원이 나왔죠. 시멘트 50포 22만 5천원, 편백나무 13단 42만 9천원. 그리고 이거는 진짜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나중에는 팀들을 바꿨어요. 제이와 인테리어라는 곳에서 인건 똑같이 주고 이 팀에게 편백루바 작업하는 걸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진을 보고 얘기를 들어야 아실 것 같아요. 왜 제가 바꿨는지. 그리고 자재 롤러봉 17,000원, 비 17,000원, 인건 매립등 설치비 7만원, 화장실용품 세트 17,600원, 욕실 거울, 나머지는 좀 인테리어에 속하는 거네요. 그리고 포크레인 저번에 17만원 선납한 게 있어서 47만원에 구한 거죠. 30만원 후납하고 인건비, 일용직 인건비 15만원 주고 시멘트 또 구매하고요. 그래서 그래 추가 금액 인건비, 목수 인건 40만원, 양념자재 42만원. 그리고 포크레인 이틀 60만원, 양념팔씨 인건비 23만원, 밀가루풀 도배 인터넷으로 구매한 게 12,560원, 경계선, 빵값, 등유 이것도 빼도 될 것 같아요. 보일러 등유는 뭐 제가 세드럼 공역 인건비 4만원, 인테리어 인건비 150만원, 자재비 107만 1,000원. 다 쓰지 않고 나무 목자재가 있어서 이거는 환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상한 난방 반품 택배비, SPC 마루 남은 거 반품 처리했거든요. 택배비 400원 줬고 인건비, 설계비는 200만원, 초반에 100만원 주고 마무리 질 때 100만원 분납해서 결제 총 14만 6,400. 그리고 재원이 형이라고 친척이 형이 있는데 포크레인 공사를 한 5일? 6일을 해줬어요. 마무리 작업을. 그래서 220만원, 200만원만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더 주라고 해서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실내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간 건데 지금 여기서도 인테리어 비용 섞인 거 빼도 1억 정도. 그리고 여기 카드 값만 나간 게 카드는 대부분 B랑 자재비로 많이 쓰였는데 여기 보면 적어놨죠. 보면 식비에 4만원에 현금 계산한 거 식비 같이 하면 한 266만원, 6만원. 자재비도 이것도 다 포함시킨 거예요. 500만원. 여기 보면 비드법, 보온재, 코팅 장갑, 볼트, 프레임 정류, PCB 파이프, 엘보 소켓, 포크레인 거리, 3m 절단식. 비용 많이 들어간 거 위주로 볼게요. 각관 8,000원, 아시바바키. 여기 보면 비닐 메쉬, 아이소 핑크, 단열재 17만 8천원, 열반사 단열재 8만원, 그리고 열반사 단열재 T, 엑셀 파이프 30만원, 수전 엘보, 엑셀 발소, 스텐나사. 이거는 보일러 재료들이에요. 다이소에서 구매한 물고요. 유리 하나 깨져서 교체한 게 21,000원, 강남 철물 3만원, 골재 11만원, 말그레스 문수도에서 37만 9천원. 이건 뭘 구입했는지 정확히 써놓질 않았네. 보일러 설치 장비 또 30만원, 폐기물 처리 확인서 22만원. 밑에도 더 남았네요. 판넬, 빗물 바지 추가로 구입한 게 86,000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쓴 내역은 다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 빼고 1억 내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센터가 이 모습이고요. 이 옆면입니다. 저희가 바라던 모델이랑은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 지금 반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업장이죠. 일단 단열이 잘 됩니다. 완겨숯을 16cm 정도 넣어놨기 때문에 한옥집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단열이 우수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그리고 벽에 뭐 스티로폼이라든지 화학 성분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센터 안에서 운동을 하더라도 확실히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보다는 덜 지치고요. 그래서 저는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손님은 많이 줄었지만 저는 한옥집을 짓던 친환경 주택을 지을 때 단열재로 완겨숯을 저는 강력 추천하고 싶어요. 부직포나 타이백을 써서 저처럼. 그래서 새로 집 지으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비용도 꼼꼼히 잘 따져보시고 멋지고 마음에 드는 집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